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밤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 시장에서 일어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블랙락의 어제 티커가 등록되었다라고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 티커가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많이 놀랬고, 그리고 가격이 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오늘 아침에 또 티커가 재등록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암호화폐가 어떤 랠리를 하게 될지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행히도 기업들의, 특히 빅테크들의 3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금리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면서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오를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겼습니다. 네, 장기 국채 금리 한번 알아보면요. 지금 5% 심리적인 저항선을 이 10년물이 터치를 했었는데 다행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지금은 진정세로 접어드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826%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30년물도 비슷하게 좀 고점을 찍었다가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S&P 글로벌에서 두 개의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둘 다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50인데요. 50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는 평균치에 딱 도달해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 이전과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의 선행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인데 미국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경제 80%, 90%를 지금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50을 좀 넘기고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상회를 하면서 지금 경기가 괜찮다라는 어떤 지표상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시면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정확한 흐름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저명하신 경제학 교수님을 초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달 한 초순에 아마도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다음 달에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여전히 97.6%로 압도적인 수준이고요. 그 다음 달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76%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5K를 뚫고 일시적으로 올라가서 더 가파른 어떤 상승 추세를 보여주나 했는데 새벽에 어떤 블랙락의 티커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소폭 하락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3.9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만큼의 뭐 큰 장대 양봉은 아니었지만 어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2.6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1.14%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보시면은 상승한 코인들과 하락한 코인들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좀 더 하락한 코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전날에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5% 이상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어떤 대세장에서는 조금 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요 상황들을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으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딱 54%에 딱 안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54%를 뚫었다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도 54에 머물고 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54%가 또 하나의 저항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동안 이 구간에서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들, 오르락내리락 흐름들을 이어갔는데 이 구간을 지금 탈출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상승했을 때는 58.25%에서도 또 강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 불장 때는 최고점이 이제 71.04%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이번 불장 때는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많이 높아진 데다가 무엇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도 높아져서 이 정도까지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포 및 탐욕 지수는 또 하루 사이에 6계단 상승을 해서 72이고요. 지금 거의 극도 탐욕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CBD 차트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하단에서 어떤 유의미한 어떤 매수벽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지금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30K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어떤 비트코인의 출력 가격 분포라든지 아니면 UTXO 실현 가격 분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좀 대비를 해볼 텐데 이 30K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지금 34K에 거의 마주한 상황인데 지금 저항 영역으로는 이 매도벽으로 봤을 때 지금 35K 부근에 또 가장 진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갈색 규모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크게 메인 물량을 늘리면서 또 가격이 반등하는데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크게 물량을 지금 매도를 하면서 가격 하락에도 굉장히 많은 주범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다시 또 진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의 어떤 움직임들의 큰 흐름들이요. 지금 갈색 고래의 어떤 움직임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규모의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갈색 고래가 지금 매입을 할 때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색 고래가 던질 때는 오히려 지금 매입을 하면서 반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빨간색 고래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눈치 싸움들을 하고 있고 서로 손바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밤사이에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권 예탁 결제원 DTCC에 블랙락 ETF의 티커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탁원 리스트에서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전해졌고 이후에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도 이게 삭제가 됐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급락을 했고요. 3% 정도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ETF 전문가이죠. 에릭 발주나스가 이 표를 공유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요. 이게 시장이 불안감을 보였던 이유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 블랙록 측에 전화를 걸어서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지금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관계들은 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확실한 거는 어쨌든 블랙락의 신청에 의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티커가 다시 등록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ETF에 대해서요, 굉장히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게 등록이 되냐 마냐 이런 현상들만 보고 있지만, 이 밑단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정보의 한계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에릭 발추나스가 공유한 정보를 보시면은, 아크 인베스트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 네 번째 지금 수정안을 갖다가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에릭 발추나스의 의견으로는 특별하게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 지금 뭔가 형식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완벽하게 이것들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아크의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SEC와의 어떤 연결고리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 승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크와 21 쉐어스가 신청한 이 데드라인인 내년 1월 10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엘리노어 테럭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소식들을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전해드리면 본인이 최근에 어떤 트레이딩 업계의 그 임원들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 대다수가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놀라움을 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랠리와 관련해서 본인들도 이 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 정도의 과잉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본인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전통 금융권에서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업계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걸 먼저 인지한 사람들에게는 더 기회가 크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암호화폐 의원이죠. 톰 해머 의원이 하원 의장 후보로 단독 후보로 이제 나섰는데 당 내에서 뭔가 이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33명 중에서 당선 정족수인 217표를 한 20표 정도 차이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낙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당선됐을 때는 이 SEC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뭔가 친암호화폐적인 정책들을 더 펼 수 있었는데 조금 그것이 불발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규제 이슈들은 더 이 시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존의 전통 금융의 강자들, 이 공룡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 SEC가 마음대로 이 시장을 휘두를 수 없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결제 대기업이죠. 마스터카드가 셀프 커스터디 월렛 기업과 이 웹3 협약을 맺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타마스크나 레저 같은 그런 셀프 커스터디 월렛 기업들과 이제 협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이 시장의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또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마스터카드 측 입장에서는 이 결제 카드가 있을 경우에 이 원래 제공업체가 이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고 기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카드 소지자가 별도의 작업 없이 암호화폐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소식들이 밤사이에 굉장히 많이 전해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레이스케일이 FTSE 러셀과 이 협약을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 지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까지 전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서 지금 암호화폐 지수 상품이란 건데요. 이 러셀은 러셀 지수를 만든 곳이죠. 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0개 기업의 주가 지수가 러셀 3,000 지수고요. 이 중에서도 하위 2,000개 중소형 기업으로 구성된 게 러셀 2,000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요, 미국의 어떤 상장지수 펀드들이 있죠. 뭐 VO라든지 뭐 스파이가 있고, 그리고 나스닥의 QQQ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수 ETF의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전통적인 경제학자 중에서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피터 시프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늘 암호화폐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은 멍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멍청한지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이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유입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갤럭시 디지털에서 어떤 자료들을 좀 공개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ETF가 승인되게 됐을 때 1, 2, 3년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유입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첫 1년 동안에는 144억 달러, 한화로 약 한 20조 원 정도의 금액이 유입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됐을 때는 386억 달러, 한화 51조 규모가 최소한 유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ETF 상품으로만 지금 몰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성장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현재 어떤 시가총액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체인 지표들을 통해서 이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티멘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은 이 소셜 콘텍스트, 어떤 소셜 볼륨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지금 포모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대세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급등을 했고, 이게 2022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또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회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의 활동, 그리고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들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형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도 굉장히 급등하는 추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해당 계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지금 많은 어떤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향후 이제 상승장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주요 온체인 지표 상에서는 지금 이 시장이 좀 상승장 초입과 좀 닮아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인 2년 이동 평균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크립토 윈터 구간 동안에는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 구간을 처음으로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떨어졌는데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하면서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들을 좀 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의 제이미 쿠츠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건 온체인 지표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요. 2020년 7월에 10.5K 저항선을 뚫었던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큰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연결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뚫고 나서 요 저항에 직면을 해서 한번 좀 하락했던 구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2020년 7월에 뚫고 3분기에 잠시 후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큰 대세 상승장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움직임들은 지금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때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이고요. 유동성과 시장 구조 분석에서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가격이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지표들은 또 내일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중요한 어떤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좀 비슷한 표를 가지고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Spent Output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자, 이 표를 통해서요,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이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저항 구간인지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특정한 날짜에 사용된 어떤 비트코인의 출력의 가격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막대들이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사용된 비트코인의 어떤 출력량들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들이 나타났고 굉장히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구간들이다 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한 요 구간 정도에 와 있는데, 이 하단을 한번 보시면은 엄청나게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5K와 31.8K에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엄청난 악재들이 나타나면은 뭐 충분히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에서 지금 시장이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됐을 때는 요 구간들이 굉장히 큰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6.5K 그리고 31.8K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저항 구간은 어디일까요? 이 SODR이 또 두껍게 형성되어 있거나 우뚝 솟아 있는 구간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5K와 39.8K 그리고 40.3K가 가장 중요한 어떤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계속 지금 공방들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좀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 이 구간까지 가게 됐을 때는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UTXO Realized Pric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URPD 지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UTXO 실현 가격 분포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가격이 여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뚝 솟은 구간도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기반으로 지금 온체인 지표들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25K에서 30K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항 구간으로는 38.4K와 그리고 40.3K 요 부근에서 아마도 강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MVRV G-스코어라고 하는 이 지표가 우리가 이 가치 평가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커먼 체인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뤘었죠.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요 기준이 0이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매도 구간, 크립토 윈터 구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구간을 이미 탈출해서 한창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세 차례 어떤 패턴에서 봤을 때는 요 2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2를 터치하고 늘 하방으로 지금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어떤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세 차례 어떤 이런 패턴들 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2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에서도 굉장히 초입에 해당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좀 2에 직면을 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